예! 일어나도록 하자. 5분 지났다. 아까 20분이었고 지금 26분입니다.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08 공간 도형. 예, 지규군이 한 얘기를 선생님이 드디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꼭 강의로 찍어야 된다. 이제 강력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자, 여기에 보이는 BH는 정육면체의 대각선이에요. 이때 정육면체의 맨 중간에 있는 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BH의 딱 중점이 바로 이 정육면체의 맨 중심부에 오는 점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 짓을 할 거냐면 여기에 이와 같은 면이 있을 때 이 면을요 그대로 쓱 밀고 들어가서 맨 중심부에 딱 절반에 위치하게끔 예 요렇게 평행 이동할 겁니다. 저 한쪽 면에 있는 요 녀석을요 요런 식으로 예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선 역시 따라가지고 여기에 요런 식으로 슉 오게 될 거야. 잘못 그려졌구나. 여기 이렇게 오게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요 녀석의 중심 역시 얘를 중심으로 이동시킨 상태의 중심이니까 그 중심과 어떠하다? 일치하게 될 거예요. 즉, 요 선과 요 직선이 이렇게 만났구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원래 한 변의 길이를 1로 삼았을 때 루트 3이었지. 근데 루트 3의 딱 절반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길이는요 1대 1대 루트 2였지. 루트 2의 딱 대각선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요 길이를 구해볼 겁니다.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1, 요만큼의 길이는 1이므로 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 구하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돼서 루트 4분의 5, 즉 몇이 됩니다? 2분의 루트 5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함으로 여기에 있는 각은 90도가 될 거야. 진부분이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되게 잘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11페이지에 답은 뭔데? 3분의 3루트. 예, 3분의 루트 6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11페이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수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등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냐? 1. 직각삼각형 찾기. 예, 직각삼각형 찾기. 2. 피타고라스 정리. 도형의 닮음, 부피 등등을 이용한다. 직각삼각형 찾기, 피타고라스 정리, 도형의 닮음, 부피 등등을 이용한다. 직각삼각형 찾기, 피타고라스 정리, 도형의 닮음, 부피 등등을 이용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요 공간좌표로 공간도형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유클리드 기하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똑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자. MN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는 뭔 짓을 하냐면 요 MN을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인 평면을 하나 찾아볼 거예요. 무슨 평면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바로 요 평면 될 겁니다. 네. 그림은 이렇게 보여도 여기 각이 몇 도 되겠다? 90도가 되는 상황. 여기 90도가 되는 상황. 그리고 중점인 상황. 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처럼 요 그림을 선생님이 요 아래로 내려와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었다. 요 점을 D라고 하고 얘를 H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요. B와 D의 중점을 잡아서 M이라고 놓도록 할 거고 M에서 BH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N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몇인 정육면체입니까? 2인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이는 길이는 2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길이는 2대 2대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몇 되겠습니까? 2루트 3이요. 2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는 중점이니까 요 길이는 몇이다? 루트 2요. 루트 2임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셔도 되고 삼각함수를 이용하셔도 되고. 자,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게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배웠던 중학교 방법이지. 자, 예. 도형의 닮음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직각삼각형이 있네. 요각을 세타라고 할 거야. 그리고 요각을 뭐 알파각이라고 할 거야. 와, 직각삼각형이 있네. 한각이 세타면 요각이 알파가 되겠구나. 자, 여기 보이는 조그만한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서로 뭐다? 닮음이다예요. 되겠습니까? 닮음 문제가 헷갈릴 때의 특징은요.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그림을 빼가지고 해석을 하면 쉽다입니다. 90도가 되는 지점은 n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을 세타라고 할 거고 이쪽을 알파라고 할 거니까 여기가 m, 세타 쪽이 b가 될 거예요. 자, bm의 길이는 루트 미치구나. 예, 루트 몰라요. 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길이는 바로 요 길이. 자, 닮음비 이용해서 구합니다. 2 대 네모는 2 루트 3 대 루트 2. 그래서 요 녀석 이렇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양변 2로 나눠버렸더니 네모는 3분의 D요. 루트 3분의 루트 2이므로 분모에 유리하면 3분의 루트 6이다. 자, 닮은 도형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우리 삼각비도 한번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 여기가 세타야? 그럼 큰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의 값을 한번 구해봐야겠다. 큰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3분의 1 나오겠지. 맞나? 맞죠. 네. 그리고 이 작은 삼각형에서의 사인 세타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뭐 나옵니까? 루트 2분의 네모 나오겠죠. 자, 그러므로 네모는 루트 3분의 루트 2 분모에 유리하면 3분의 루트 6이다.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얘는 사실은 뭐야? 중학교 수학이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네. 멋있어.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요. 예, 이 도형의 특징을 좀 익혀주려고 이 그림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선생님이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우리가 예전에 평면상에서 배웠던 도형 중에 되게 독특한 도형을 가진 그런 도형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녀석이냐면 여기가 90도였거든? 수선. 그런데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도 이제 90도가 되는 수공식도 거예요. 있고 막 많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요 선을 A, 얘를 B, 그리고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H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에 넓이를 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얘를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2분의 1 A, B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얘를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2분의 1 CH 그래서 O, A, B는 CH 막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런 공식 나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해야 돼? 넓이를 구할 때 얘하고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얘하고 얘를 이용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이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다시 이 도형에서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얘하고 얘 혹은 얘하고 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요 녀석의 연장선상에서 확장된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은 어때? 역시 얘도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보이니까? 세 개요. 세 개가 보여요. 이게 특징이에요. 얘는 어디에서 잘라지는 도형이냐면 여기 이런 녀석 있지? 이때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직각, 직각, 직각 요런 육면체의 한 모서리를 잘라서 생긴 그런 도형 파트가 딱 요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는요
도형이니까 이제 넓이가 아니라 뭐에 관해 생각해야 돼? 부피. 부피에 관해 생각해야 되는데 부피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죠. 3분의 1 곱하기 와 얘를 밑면으로 삼아야겠다. 예.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만약에 C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부피니까 C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 네. 맞아? 어느 쪽을 위주로? 요 90도가 되는 요 부분을 위주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도 존재하냐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녀석을 밑변으로 삼고 입체적으로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슉 내리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뿌리니까 3분의 1 하고 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H. 바로 수선의 길이를 곱해가지고 구할 거야 라는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예, 직각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그리고 넓이와 수선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도 보통 H가 안 주어져. 맞아요. 맞니? 그래서 H 구했다면 여기에서도 얘 구할 수 있어요. 얘는 다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어. 누구? 수선의 길이를 구할 때 등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라인의 개념이다. 그럼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르쳤어요, 개념은. 문제 풀어보세요. ABC 아주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나오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빠밤. 빠밤 자 역시 똑똑했어. 3분의 8이 2분의 8이죠. B가 3분의 1 삼각형 넓이 6 H니까 찡찡 H는 빰빠바밤 3분의 4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제 말해보려면 어떻게 너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요즘 이해가 어려워가지고 틈을 주자입니다. 틈을 주자입니다. 이제 무무지 빨리 이거 가야죠. 이거는 누가 간 뭐라고? 같이 한번 보도록 3분의 4. 하겠습니다. 예, 꼭지점 5에서 평면 ABC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꼭지점 5에서 평면 ABC에 쑥 하고 점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길이 입체적으로 존재하는 수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직각 3개 나오는 문제는 부피의 입장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요 변의 길이는 2입니다. 요 변의 길이도 2예요. 요 변의 길이는 4 되겠습니다. 이때 부피를 구합니다. 뿌리니까 3분의 1 써주시고요. 자,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높이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2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요 녀석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몸짓을 한다. 요번에는 반대로 얘를 밑변으로 하고 우리가 구하려는 소선의 길이를 곱해서 부피 구하는 식을 세울 거예요. 뿌리니까 3분의 1 써줍니다. 그리고 뭘 구해야 돼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싶은 수선 H의 길이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H를 구하려면 미지수 하나, 식 하나를 만들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됩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2대 2대 2 루트 2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1대 1대 2대 1대 2대니까 루트 5죠? 그러므로 2루트 5가 되겠네요. 아. 2루트 5. 여기도 2, 4일 때 2루트 5면 2, 4일 때 그렇죠. 여기도 몇이 되겠습니까? 2루트 5가 될 거야. 그림으로 몰랐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그려놓고 해보도록 하자. B, C, A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2루트 5야.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수선에 발을 내리면 바로 이렇게 중선이 된다죠. 그러므로 요만큼의 길이는 몇 되겠습니까? 루트 2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겠죠. 자, 얘는 제곱하면 2, 얘는 제곱하면 8이요. 20. 20. 그래서 모두 뭐가 돼? 루트 16이요. 22가 되죠. 예. 그러므로 이 녀석은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2. 에? 네? 아니요.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됐어? 3루트 4. 빼야 돼요. 18. 아, 빼야 되는구나. 4, 5, 20에서 6 뺐네요. 예, 18 되겠네요. 루트 18 몇입니까? 3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2랑 루트 2, 루트 2랑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 3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몇 나오겠습니까? 2H 남습니까? 예. 예, 2H. 자, 2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지? 네. 그러면 결국 H만 남겠네요. 자, 이 녀석 계산했더니 2 약분돼서 H는 3분의 4요. 몇이다? 3분의 4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네.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수선의 정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2로 못했어. 자, 삼수선의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삼수선. 수선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요. 3개가 있다는 얘기에 불과해요. 아, 3개의 수선을 갖는 어떤 정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데 사실 삼수선의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편합니다. 위로와 살표 빼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차이 누워있어요. 그림을 기억하라. 평면 위에 직각자와 직선 L. 그림을 기억하라. 평면 위에 직각자와 직선 L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림을 기억하라. 평면 위에 그림을 기억하라. 평면 위에 직각삼각형. 직각자와 직선 L. 딱 요런 구조가 도형 속에서 보이면 와, 우리 삼수선의 정리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삼수선의 정리의 기본 그림은 요런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는 3개가 등장하고 있죠. 뭐가 보입니까? 평면이 보여요. 그리고 뭔 짓을 하고 있어? 이 평면 위에 직각자 하나를 수직으로 세워놓은 꼬라지가 보이죠? 네. 그리고 다시 요 세워놓은 요 끝에 있는 모서리 부분에서요, 요 직각자의 요 선에 수직이 되게끔 직선을 하나 그려놨어.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는 항상 평면 위에 직각자가 있었고 여기 선이 하나 쭉 있었어. 이런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은 하나만 그림 더 그려놓도록 할게요. 삼수선의 정리는요, 이런 그림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우선 선생님이 직각자를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자. 선생님이 되게 잘 그려놨죠? 직각자. 이제 평면이 있다 치고 직각자를 그린 거야. 요 평면에다가.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선을 하나 이렇게 90도가 되게끔요, 이렇게 여기가 90도가 되게끔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을 거예요. 그리고 뭔 짓을 할 거냐면 요 점에서요 이렇게 선을 연결할 거예요. 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요 점에서 요 밑변에 선을 요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삼수선의 정리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떤 강력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짱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지. 근데 여기가 90도면 이 안도 90도가 되겠네? 아래쪽에 있는 요 녀석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삼수선의 정리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가 90도가 되면 얘하고 얘도 90도가 된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삼수선의 요소야. 즉 그 얘기는 여기도 몇 도가 된다는 얘기야? 90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와 여기에도 무슨 삼각형 나오고 있다? 직각삼각형. 그리고 얘도 뭐야? 얘도 이제 평면과 선이 서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몇 개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네 개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런 직각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나오면 무조건 삼수선의 정리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삼수선의 정리는 3개의 가정과 3개의 결론이 있어요. 암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평면, 직각자, 직선 다 기억 끝났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삼수선에 해당되는 그 3개의 수선은 어느 위치에 놓이는 거냐? 요 PO하고 요 평면 알파가 수직이야라는 바로 요런 그림이야. 요 파트예요. 첫 번째. 그리고 또 뭐다? 여기에 보이는 얘하고 요 선이 수직이야라는 요 파트예요. 그리고 바로 뭐다? PA와 L이 수직이다라는 요 파트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3군데 모두 다 그림을 그리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삼수선은 얘를 말한다고 선생님이 했어. 그래, 삼수선은 얘랑 얘의 관계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수선의 정리의 가정과 결론 암기하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자, 요 3개 중에요. 여기에다 이렇게 빗금을 하나 쳐놓으세요. 요번에는 이쪽에다가 빗금을 하나 쳐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어디에 빗금을 쳐놓아야겠습니까? 여기에 빗금을 하나 쳐놓으세요. 자, 그럼 삼수선의 정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수선의 정리는 되게 간단해요. 얘들아,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왔는데 딴 거 모르겠는데 얘가 90도야. 내가 확인했더니 얘도 90도야. 네. 그럼 얘도 90도가 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삼수선의 정리의 결론이에요. 자, 뭐야? 얘가 90도네? 얘도 90도네? 그럼 얘도 무조건 90도가 돼. 이게 삼수선의 정리예요. 네. 자, 여기서는 마지막 건 약간 달라요. 여기서는 얘 말고 바로 얘가 직각삼각형, 직각자라는 거 하나가 더 필요해. 얘도 90도고 얘도 90도고 얘도 90도면 얘도 90도가 돼 라는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셋 중 2개가 수직이면 남은 하나도 선생님, 수직이다. 그럼 좀 빨간색이 90도면 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이 90도면 왜 제가 필요하냐면요. 평면이 이렇게 있어. 그치? 자, 선생님이 지금 직각자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 왜냐면 어차피 삼수선의 정리의 결론이니까. 맞아? 하지만 이게 직각자인지 PO가 수직으로 내려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가 수직임을 밝힐 땐 얘가 필요해요. 왜냐면 하나의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잖아? 네. 이때 얘가 이 평면과 90도의 각을 이룬다. 직교한다. 수직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냐면 선 하나만 90도여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선 몇 개? 2개가 90도임을 보여야지만 우리는 이때 와, 요 평면에 있는 직선 2개가 얘하고 90도면 이 직선은 요 평면과 90도가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나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래서 얘가 수직임을 보이려면 그 남은 하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얘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만 90도일 때 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이 있다? 선생님이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 네.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요 선 보여요? 네. 얘처럼 직교해.
얘 직교하잖아 지금. 이 삐뚤음함에도 불구하고.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아. 하나가 더 필요해. 아. 최소 2개로 잡아줄 때만 와 직교하네, 와 여기에서도 직교하네 라고 2개로 잡아줄 때만 수직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만 이런 식으로 요 평면에 보이는 이 직선과 얘가 직교할 때는 얘 직교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최소 2개가 필요해. 근데 그게 모자랐던 거야. 그래서 얘 하나가 더 들어간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되게 쉽지? 네. 결론은 3개 중에 2개가 성립하면 남은 하나도 무조건 수직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가정과 결론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우선 뭐가 되겠어요? 얘하고 알파가 수직이어야 되니까 성분 PO하고 알파하고 수직이야. and 또 무슨 조건 만족해야 돼요? 3분 OA하고 직선 L이 수직이야. 그치?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표현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누구랑 누구랑? 선분 PA랑 직선 L이랑 수직이야. 쉽죠? 네. 그래서 얘는요 문장으로 외우면 바보야. 그림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요 그림을 보고 우리는 이제 문장화 시키겠습니다. 우선 뭐가 되겠어? 3번 PO와 알파라는 평면이 수직이야. 그리고 요번에는 선분 PA와 L이라는 직선이 수직이야. 그럼 우리는 이 녀석으로부터 선분 OA와 L이라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자, 여기서는 이제 3개의 조건이 필요하죠. 자, 우선 선분 PO와 선분 OA가 수직이야. and 그리고 선분 PA와 누가? 직선 L이 수직이야. and 그리고 선분 OA와 누가? 직선 L이 수직이야. 그럼 우리는 이 결론으로부터 선분 PO와 알파라는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요. 자, 여기까지 필기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그런지 삼수선의 정리를 증명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증명하는 방법은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증명과 관련된 가로넣기 문제가 나올 때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증명의 논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가로넣기를 풀 때는.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1번, 2번 좀 줄일까? 자, 3번까지 나오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직각자가 있어야 되고 얘가 P고 얘가 O고 여기에 선이 하나 이런 식으로 L 이렇게 가야 되고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점을 A라고 하겠다요. 자, 그러면 우선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뭡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면 얘도 수직이야. 이걸 증명해야겠지. 그래서 우선 적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을 수 있어? 3번 PO와 누가? 평면 알파가 수직이고 3분 OA와 직선 L이 수직이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선분 PA와 직선 L이 수직이다 라는 요 명제를 증명해 보겠다요. 자, 됐죠? 자, 선생님 설명 듣고 필기하도록 할게요. 1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정에서 PO와 알파가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평면 알파 위에 뭐가 있어? L이 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와, PO와 알파가 수직인데 알파 위에 있는 이 직선과 얘도 그러면 수직이야. 맞습니까? 네. 예.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은 다 얘랑 수직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 직각 수직. 누구랑 누구? 선분 PO와 직선 L은
평면 위에 있으니까 L이 수직이 될 거야.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3분 5A와 L도 수직이다 라고 나왔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요겁니다. 한번 보세요. 요 조건 나왔고 요 조건 나왔지. 네. 와, 수직인데 L이라는 직선이 P5라는 직선과도 수직이고 OA라는 직선과도 수직이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직선이 어떤 평면의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네, 평면상에 있는 두 개의 직선과 수직임을 보여야 됩니다. 라고 했죠.